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어저께 제가 대한민국 크로스핏의 역사 해서 약간 첫 번째 편을 올렸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좀 뜨겁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반응이 왔고, 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고했던 거는 원래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가려고 했는데,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떤 코너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뒤에 어제 했던 얘기의 연결선상에서, 그리고 2006년 크로스핏이 시작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조금만 이번 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 또 제가 찍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편집 시간 좀 줄여서 10분 내부 쪽으로, 10분 안쪽으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컨텐츠는요, 제목을 제가 지금 아직 짓지를 못했는데, 그런 거죠. 파토코치라는 형이 굉장히 그 유튜브 세계에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날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 요 3월 초쯤에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지면서 결국은 본인 채널을 문 닫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게 이분은 어떤 베이스로 운동을 가르쳤고 어떤 얘기들을 했길래 그렇게 많은 구독자들을 만들고 좀 사람들한테 좋은 그런 크리에이터, 유튜브 코치로서 인정을 받았을까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마스터 드림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마스터 드림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준 분인데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기능성 트레이닝의 약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직접 누군가한테 배운 적은 없습니다. 이 크로스핏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지식들을. 하지만 이 마스터 드림님의 여러 가지 쓴 칼럼 내용이라든지 번역해서 저희들한테 제공했던 그런 기사,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있는 기사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저는 실제적으로 운동을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마스터 드림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또 이메일로도 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마스터 드림님이 저한테 많은 애정을 쏟고 정보도 많이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리스펙을 하시는 분이에요. 리스펙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 지금 써져 있는 운동들이에요. 이게 지금 요새 사실 이슈화 되는 것도 많잖아요. 역도도 되게 테크니컬하고 파워를 늘려주고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파워리프팅 3대 500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국은 파워리프팅이죠. 스트렝스라는 단어 자체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크로스핏 이 부분에 대한 좀 이슈는 있어요.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로스핏, 체조 다 좋은 운동이잖아요. 맨몸 운동, 보디빌딩, 스테로이드 관련된 내용, 그 다음 특수부대 훈련 루틴, 유연성 강화, 그 다음에 영양에 대한 부분, 캐틀벨, 그 다음에 운동 트레이닝 방법론, 이론, 이런 부분을요, 이분이 한 2005년, 6년, 7년 요럴 때 이런 것들을 다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제 10년이 지나기 전에 유행된 것도 있지만 지금 다 막 운동의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 그리고 종목으로 다 만들어진 운동들을 2005년, 6년, 7년, 8년 요럴 때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약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이 앞에 펼쳐질 이 트레이닝에 대한, 운동에 대한 어떤 그런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 먼저 선구자처럼 선견지명을 갖고 소개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제가 하고 있는 그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었죠. 그래서 그 사이트, 그거의 중심이 이제 스피드 앤 파워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칼럼이라든지 모든 이제 정보들이 요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이제 차근차근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모든 운동이 너무 다양하고 기능적인 운동들이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그 사이트를 찾아왔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트에 찾아가게 된 계기는 이 마스터 드림님이 쓴 글을 보고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를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저는 얻고,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읽고, 그 다음에 저는 저의 분야를 이 크로스핏으로 완전히
잡고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크로스핏을 하게 된 그 계기가 이 마스터 드림을 통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이런 운동들, 좋은 운동들을 소개하면서 뭐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로는 어그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말로는 약간 이제 현재 운동이 되고 있는 그 방식에 대한 그 당시 뭐 거의 대부분이 보디빌딩이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관점과 보디빌딩 관점이 약간 다른데 보디빌딩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당시에 이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것들을 엄청나게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디빌더들은 다 스테로이드로 만든 근육이고 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 사실 거짓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냐면 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의 어떤 그런 루트를 아셨던 거죠. 그래서 크로스핏 사이트의 그 그렉 그레스먼 코치가 가지고 있는 그 기고를 했던 크로스핏 트레이닝 가이드의 내용도 일부 이분이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전달을 했고 이 스테로이드 관련된 보디빌딩 관련된 거는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 중에 테스토스테론 네이션, tnation.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막 많은 정보들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일부 번역해서 전달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남들보다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습득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대체 이 사람이 글을 보면 엄청난 운동 능력의 소유자, 여기 있는 모든 운동을 다 어느 정도 섭렵하신 분이에요. 소유자인데 보고 싶다 이런 엄청난 약간 그런 약간 존경 그런 신앙심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 마스터 드림님을 한 두세 번 정도 뵀었어요. 어디에서 뵀냐면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서 영감을 얻으신 분들이 삽짐이라고 하는 체육관을 차렸고요. 자양동 쪽에 그 삽짐의 오픈식 때 마스터 드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랑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많이 주셨고 실제로 마스터 드림님이 이제 책을 쓰잖아요. 나중에 뭐 남자는 힘이다. 그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뭐 깨어난 포스 뭐 이런 거를 만드셨는데 그 내용이 어쨌든 칼럼 내용을 다 이제 이 순서를 정해가지고 칼럼 내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드림님이 그 칼럼 내용이랑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운동을 하고 거기에 막 인증 뭐 이런 것들 요 캐틀벨 스네치를 10분 동안 200개를 넘기면 너는 굉장히 좋은 체력의 소유자다. 뭐 캐틀벨 스윙 뭐 이런 뭔가 도전 과제를 주면 저는 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영상에 집어넣을 건데 거기 보시면 뭐 기록들을 다 있습니다. K-특공이 뭐 몇 분 몇 초, 이거 몇 분 몇 초 한번 보세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몇 분이지? 아이고. 와, 8분이네. 자, 기록들 보셨죠? 그래서 약간 뭔가 동영상 운동 인증, 약간 보디빌딩 같은 운동을 보여주기식인데 이런 운동들은 약간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퍼포먼스에 대한. 그래서 그런 인증 문화가 굉장히 발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파토 코치랑 연결이 되냐? 왜 연결이 될까요? 이 파토 코치님은 결국은 이 스피드 앤 파워 사이트에 있는 내용의 그 이론, 이 마스터 드림님이 정립을 해놓은 이런 운동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풀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에 맞지 않게 좀 풀었었죠. 근데 어쨌든 그 운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식이 없는 헬린이 분들은 이 파토 코치님의 어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약간 신세계를 만난 것처럼 정말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런 영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2007년, 10년 요때 요런 운동들을 기능성 트레이닝을 생각했던 관점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각자 운동 하나하나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역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미 생활체육 같이 역도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저도 이제 서울 역도 동호회 운영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파워리프팅도 뭐 동호회가 있고 뭐 갤러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스트렝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 헬스장에서 요새 많잖아요. 스트렝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파를 하고 유행을 시켰죠. 그 다음에 뭐 크로스핏
크로스핏 마찬가지로 뭐 전국에 지금 체육관이 한 정식 지부 체육관 한 150개, 그 외에 크로스핏을 가르치는 체육관 한 4, 500개 될 겁니다. 크로스핏 자기 자리 위치 매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뭐 맨몸 운동 하시는 분 있죠, 체조 하시는 분 있죠, 보디빌딩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죠. 또 특수부대 가기 위해서 운동, 뭐 소방 체력, 뭐 특수부대 운동 하시는 분 있죠. 캐틀벨 열심히 파시는 분 있죠. 엄청나게 각자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영역 자체를 이제 이때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다른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약간 비하하고 까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많이 했던 얘기가 이 마스터님이 많이 했던 얘기 자체가 프레스 운동을 하면 다른 여타 운동은 안 해도 될 정도로 효과가 좋다. 어깨나 상체의 수직으로 미는 힘. 맞는 말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운동이 더 기능적인 거고 이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든지 뭐 프론트 레이즈라든지 이런 약간 단순 관절 운동에 비해서 더 기능적일 뿐이고 그 운동 자체, 그 보조 운동을 하는 이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바디빌딩 할 때 이 해당하는 근육에 정확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들이 불필요한 운동은 아닌 거죠. 몸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무조건 필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자면 요거고 요것만 제대로 해라.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거는 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약간 혼돈을 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트렌드에 맞게 이런 관점의 변화를 잘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이 파터 형님의 그 영상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뭐 일부에 있는 유튜버들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고 그 관련된 컨텐츠를 쏟아낼 때 느꼈던 점은 그런 부분인 거죠. 옛날에 그 이 마스터드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옛날에 그런 그 운동 트레이닝 방법론을 그대로 현재 시대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파를 해서 또 이런 헬린이 분들이나 이런 운동에 대해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이 그거를 접했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많이 받고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해당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약간 불편하고 저게 아닌데 라는 그런 약간 시선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뭐 많이 보지는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파토 형님의 이 사람은 뭐 무자격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이 마스터드림님이 결국은 만들어 놓은 이 이론을 파토 형님이 말로 잘 풀었다. 그리고 영상으로 잘 풀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고 좋은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지 않으셨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마스터드림님을 굉장히 리스펙을 해요. 좀 10분이 넘어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존경을 합니다. 이런 선구자적인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각 분야의 어떤 단체를 만들고 매니아들이 모여서 그 해당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기능적인 운동들을 진짜 10몇 년 전에 소개했다라는 것 자체는 엄청난 거잖아요. 다만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 그리고 약간 이 크로스핏 그 저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는데 그 크로스핏에서 이거를 베끼지 않았고 이거를 본인의 어떤 칼럼 내용처럼 이렇게 포장한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마스터드림님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꺾이게 된 계기가 되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한테 큰 영감을 받고 이분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가 운동을 가르치고 해나가고 하는 방향성을 잡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이 대한민국의 이 기능성 트레이닝이 자리 잡게 하는 그 첫 번째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맞춰볼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겠지만 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파토 형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 다음번 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생각을 해서 아마 이제 2010년 이후에 리복과 뭐 크로스핏과의 관계 뭐 이런 내용부터 갈 건데 잘 한번 생각해서 다음 컨텐츠를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ABC 코치였습니다. 이거 신천지 이거 아니죠. ABC 코치였습니다.